우리가 기다리던 통합과학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미리 보기니까 아주 깊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좀 정확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도록 도와드릴게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우리 3학년의 7단원과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주의 시작이라는 내용입니다. 우주의 시작에는 아무것도 없었겠지만 점차적으로 입자들이 생겨나고 원자가 생겨나면서 지금의 우리를 이루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 우주의 시작의 정말 시작, 빅뱅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빅뱅과 원자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주의 생성에는 일단 입자가 먼저 생겼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 살고 있지?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어요. 지구. 이 지구에는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있어요. 일단 생명체 중에 나무를 한번 가져볼게요. 나무. 생명체가 있습니다. 생명체. 확대를 해보면 생명체가 있고요. 이게 나무, 이쁜 나무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요런 나무밖에 없었어요. 이 나무를 아주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죠. 물론 이거 말고 훨씬 더 많은 개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마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있다는 건 좀 알 수 있을 거야. 한 단계 더 있다는 건 기억을 할 텐데, 얘를 이제 또 확대를 해보면 이 안엔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핵 주변엔 뭐가 돌고 있지?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죠. 얘가 이제 원자죠. 이 전체가 원자고요. 얘는 원자핵, 얘는 전자. 이 전자는 태초의 입자가 맞는데 이 원자핵은 아직 아니에요. 원자핵은 더 확대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배웠었지, 지금까지. 이 원자핵을 확대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원자핵을 확대하면 요 안에는요. 요렇게 무슨 포도송이 같은데 양성자, 여기서 쌤이 표현한 건 노란색이 양성자고요. 회색이 중성자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띠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얘들아 쉬워. 얘는 양을 띠고 있는 거고 얘는 중성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야. 양성을 띠고 있는 입자, 양성자, 그리고 중성을 띠고 있는 입자, 중성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직 그 태초의 입자로 가려면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확대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이 노란색 입자, 이 양성자는요. 프로톤 앞자를 따서 P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플러스 1, 2의 양성을 띠는 입자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중성자는요. 뉴트론의 앞자를 따서 N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제로입니다. 전하가 제로예요. 제로의 전하를 띠는 입자고 사실 요 둘을 합쳐서 핵자라고도 부르는데 얘보다는 얘가 조금 가벼워요. 양성자가 살짝 가볍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요 안에 또 이루는, 무슨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들을 뭐라 하냐? 쿼크라고 합니다. 쿼크. 근데 내가 여기에 UDD, UUD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쵸? 이게 뭐냐면 up이라는 소리고 얜 down이라는 소리예요. 이거 말고도 한 4종류가 더 있는데 추가로 우리는 한 요 정도 알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쌤이 이제 우리가 원래 비상교과서를 쓰잖아. 그래서 비상교과서 기준으로 봤는데 딱히 설명이 없길래 아니면 뒤에 나오는지 요런 것들이 있다 정도고요. 얘네들의 전하가 합쳐져서 얘는 플러스 1을 띠는 거고 양성자는 얘는 0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렇게 이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 있는 쿼크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 쿼크들과 아까 말했던 그 전자 있지? 전자들은 태초에 생성이 된 입자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빅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빅뱅 다음의 순서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초에는요, 우리 우주는 내가 얼마 전에 7단원에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태초의 우주는요, 제로에 가까웠다고 했죠. 아주 수축된 상태. 왜냐면 지금 팽창한 거라 했잖아. 계속 팽창을 했다면, 거슬러 올라가면 계속 수축해서 제로가 되겠죠. 점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을 거야, 태초의 우주는. 그쵸? 그래서 이 우주가 이제 펑 하면서 빅뱅과 함께 요렇게 팽창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점차적으로 나머지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팽창을 하는 반면에 요 부분은 어때? 펑 하면서 우악 하고 엄청나게 급격히 팽창된 구간이 있어요. 그쵸? 일단 요렇게 오기 전에
여기 이 빅뱅 딱 그 순간 있죠. 이 순간에는 이 거의 점에 가까울 때는 너무 고온인 거야. 너무 초고온이다 보니까 입자가 생성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생성될 수 없죠. 그래서 입자가 없었어요. 네, 글씨가 잘 안 보인다면 잘 봐보세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급격히 팽창하게 되면서 네, 입자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쌤이 의도한 건 파란색이 전자고요. 요 흰색들이 쿼크입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입자가 최초의 입자가 생성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팽창을 하긴 하니까 이제 좀 더 팽창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좀 더 팽창이 되면 이게 전자는 와 있고 좀 더 팽창이 되면서 얘네들 이 쿼크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지. 됐나요? 왜냐면 애들 생각해봐. 우리 입자들은요,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해, 그치? 근데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서 얘네가 아이 추워 이러면서 결합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한 거야. 결합을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쵸? 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얘들아, 더 온도가 점점 내려가다 보니 이제 요런 어떤 게 결합할 것 같아? 양성자랑 중성자랑 결합을 해야 돼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네, 원자 핵이 형성이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있고요. 얘는 그냥 혼자 있고 얘는 또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네, 훗날 이제 이 친구는요, 헬륨 원자 핵이고요. 요 친구들은요, 수소 원자 핵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주가 생성되고 빅뱅 후에 38만 년 후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전자 또한 이 전자는 잡기가 힘들었어. 온도가 높아서 안 잡히는 거야. 포획이 힘들었어. 그러다가 온도가 더 내려갈 거 아니야. 점점 그쵸? 팽창되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이 전자가 이 원자 핵에 포획이 되죠. 이렇게 포획이 됩니다. 전자의 속도가 내려가다 보니 이렇게 전자의 포획이 되면서 원자가 형성되게 되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아 그래 이 과정들 오케이 그럼 뭔가 이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생각 자체가 달라 그지? 그래서 이때 이제 빅뱅이 있었다는 건 엄청난 열이 있었다는 걸 거고 그치? 그 열이 아직 우주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열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원자가 형성될 당시의 온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3000 켈빈 정도가 됐어요. 이 열이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거야. 이때 당시에 우주열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남아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뭐 이름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뭐라고 붙이냐면 우주배경 복사라고 붙여줍니다. 우주배경 복사. 과학자들이 이제 이 열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이제 어떻게 예상을 했었냐면 지금 이때 당시에 3000 켈빈이었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점점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한 대략 5 켈빈 정도 되겠다 하고 예측을 했었어. 그리고 이제 많이 잊혀졌었다가 펜지어스랑 윌슨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그 흔적을 찾게 되죠. 그래서 실제 측정을 해봤더니 몇 켈빈이 나왔냐면 그때 이제 3켈빈이라 했는데 지금은 2.7 켈빈입니다. 2.7 켈빈이 실제 측정 값으로 나오게 돼요. 네, 너네가 이렇게 보면 오차가 커 보이지만 사실 큰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생각한 게 맞았구나. 그리고 이거는 빅뱅의 증거가 되겠다라고 된 거죠. 그래서 이 우주배경 복사가 2.7 켈빈이라는 것은 엄청난 빅뱅 우주의 증거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거 완전 끝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들으면서 잉 몇 번 했을 텐데 여기에서 우주배경 복사에서 이 복사가 뭐냐? 카피냐? 아니죠. 이 복사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배웠어. 2학년 때, 중2 때 열의 이동 방법 할 때 배웠잖아. 열의 이동 방법 뭐뭐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가 있죠. 이때 나왔던 이 복사가 바로 그 복사 맞고요. 네, 레디에이션이죠. 레디에이션. 그래서 얘는요. 전달 물질이 없죠. 전달 물질이 없이 여기에서 봐봐. 여기에 이제 열이 있었다 치면 요렇게 직접 전달되는 거야. 중간에 매개체가 없어요. 매개체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걸 복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빅뱅이 터지면서 발생했던 그 열이 계속 직접 전달이 되면서 현재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 복사열에 대해서 찾았던 거야, 과학자들이. 오케이? 네, 다시 한번 복사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1년 전 자료를 좀 가져오는데요. 네, 여기 요분 기억나시나요? 요분 내가 얼마나 재밌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느라. 네, 봐봐요. 이분이 이제 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열이 직접 이렇게 이동하는 거. 요게 바로 복사였잖아. 그치? 기억나죠, 이거? 복사였어. 이렇게 열이 직접 이동한 거야. 뜨겁겠죠? 네, 그리고 예시로는요, 일단 태양열 복사가 있죠. 태양열이 지구에 직접 복사되어 도달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예시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난로에 손 가까이 대면 어때? 가까이 쬐면 당연히 더 따뜻하잖아. 네, 요것도 복사죠. 열이 직접 도달하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직접 쬐면 요건 복사가 맞는데 조금 떨어진 소파에 앉았는데 잠시 후에 따뜻해졌다. 이건 뭐야? 이건 대류예요. 공기가 흐르면서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따뜻해져가지고 조금 멀리 떨어진 사람도 따뜻해지는 거. 이건 대류야. 그렇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직접 쬐는 건 복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시는요, 적외선 카메라, 열 측정이죠? 네, 이렇게 하면 열이 측정되는데요. 열의 분포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바로 그 복사열로 측정하는 거죠. 네. 이쯤 되면 이제 복사가 뭔지는 알았을 거야. 그치? 이쯤 되면 복사가 뭔지는 알았을 거고, 이제 우리 이걸 해야지. 왜 온도는 3000켈빈에서 2.7켈빈으로 감소하게 되었을까?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이것도 언제냐, 이거는 3학년 때 배웠었던 건데요. 일단 봐봐요. 네, 요렇게 이제 입자들이 어떤 공간에 이렇게 부피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야. 이때 이제 얘네가 한 이 정도 움직인다 쳐봐. 막 부딪히고 난리 났어요. 네, 난리 났어요. 이때 만약에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면, 네, 어때? 안 부딪히네요. 오케이? 네, 입자가 부딪힌다는 건 뭐야? 충돌을 한다는 건 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치? 열이 발생한다는 건데 얘는 많이 부딪혔고 얘는 거의 안 부딪혔어요. 그쵸? 그래서 충돌이 감소했다. 즉 온도가 감소하게 됐다는 거고, 요걸 이해하려면 우리 그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구름의 생성 과정에서 단열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결국엔 응결점에 도달하게 되면서 구름이 생성되는, 그거를 좀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럼 요걸 그대로 우리 빅뱅 우주에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요. 빅뱅 우주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네, 요렇게 지금 있죠. 그 얘가 이제 이때는 부피가 작아. 이거보다 훨씬 작겠지만 어쨌든 부피가 작은데 얘가 이제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주의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서 어때? 네, 요렇게 여유롭게 움직이게 되죠. 즉 그 말은 이제 점차적으로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구나. 점점 팽창하면서 얘네가 안 부딪히니까 온도가 낮아지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측정했더니 2.7켈빈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났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펙트럼과 관련해서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물론 당연히 얘들아 2주잖아. 우리가 온라인 기간이 2주 동안 통합과학을 다 나갈 수는 없어. 그치? 당연하지 이거는. 그러면 이걸 왜 1년 과정으로 잡아놨겠어? 네, 그렇지만 앞에서부터 그냥 찬찬히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제 갑자기 후루룩 하는 거 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요렇게 해보고 뒤에는 올라가서 화이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쌤한테 질문하세요.